아무 말도 없이 발로 차고 때리니까 최근 러시아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잇따라 피습을 당하면서 교민사회와 유학생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 한복판에서 그리고 대낮에 공격을 당하는 등 점점 대담해지는 인종범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교민사회와 유학생들을 모스크바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러시아 서시베리아 남쪽의 한 소도시. 친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던 한국 유학생 22살 강병길 씨에게 러시아 청년 3명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눕혀놓고 3명이 이제 계속 발로 차고 때리니까 제가 도움을 요청해도 주변에서 도움을 이렇게 안 주니까 제가 도망가라고 했죠. 10여 분간 계속된 무차별 폭행으로 이미 중상을 입은 강 씨는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청년들은 강 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그 당시 피를 좀 많이 흘렸나요, 병기 씨가? 네, 온몸에서. 흉기로 많이 찔려서? 찔린 부분도 있고 머리도 피가 굳어가지고 머리카락이 굳어있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강 씨는 결국 사흘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후송됐을 당시에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뇌에 대한 출혈이 너무 많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큰 병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했었고 유학생 강 씨 피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7일 오후 5시. 이번에는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 남서부 주택가 한복판에서 유학생 29살 신모 씨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일요 예배를 마치고 다른 교인들과 함께 노래방에 들렀다 헤어지려던 순간 느닷없이 하얀 복면을 쓴 괴한이 뒤에서 나타나 심 씨의 목을 껴안는가 싶더니 곧바로 흉기로 뒷목을 찔렀습니다. 뒤에서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목을 감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오른손에 이렇게 하니까 별로 감싸고서 이렇게 예,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으로 옮겨져 10시간의 대수술을 받은 심 씨는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위기를 3번을 넘겼대요. 혈압이 많이 떨어져갖고 이제 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또 염려가 됩니다. 이곳이 한국인 유학생 신모 씨가 괴한들로부터 피습을 당한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많은 한국인과 아시아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곳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심 씨가 피습당한 지역에선 열흘 전 키르기스탄 출신의 한 청년이 심 씨가 당한 비슷한 방법으로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Не знаю, вот смотрите, вот около 5 часов здесь было, да, и там же тоже воскресенье и около 5 часов. 4 ножевых, один вот в шею, двое вот. 심 씨가 피습을 당한 곳과는 불과 3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또 일주일 전에도 중국인이 피습을 당하는 등 최근 들어 이 지역에서 유사 범죄가 4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아시아계 외국인을 노렸다는 점으로 보아 러시아 스킨헤드들의 계획적인 범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현지 경찰의 분석입니다. 백주 대낮 스킨헤드 청년들이 한 남자에게 우르르 달려들더니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만난 노점 상인에게도 무차별 공격을 퍼붓습니다. 맞고 또 맞고 발길질에 쓰러진 행인은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만 때리라는 비명이 터져나오지만 무자비한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도 스킨헤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이 외국인들의 탓이라며 특히 아시아인과 흑인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И кто бы мне сейчас не втирал какие-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от миграции, я без сожаления, когда придет время, выстрелю ему в голову. 심 씨가 피습을 당한 장소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한 대학교 캠퍼스.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며 몸서리를 칩니다. 사고 일어나기 며칠 전에 저희가 다 거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더 놀랬어요. 뭐 뻔한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랬다. 물론 저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3년 넘게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걸어다녔다는 유학생 신모 씨. 하지만 요즘은 그 익숙한 길조차 혼자 다니기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걸어 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그것보다 이왕이면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가 아니면은 택시라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급적 서둘러 버스에 오르는 유학생들. 해가 진 뒤엔 약속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새는 일부러 더 약속 시간 같은 것도 일찍 잡거나 아예 서로 아니까 다음에 만나자라고 할 때도 있고요. 사실 한국 유학생들이 스킨헤드 인종범죄에 시달린 것은 최근 들어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엔 한국 여대생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치료를 받다 숨졌고 지난해에도 여대생이 허상태를 당해 서둘러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벌써 3차례나 폭행을 당했다는 이모군. 석 달 전 집 근처 공원에서 러시아 청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깅하면서 뛰어가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제 목을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 목을 가격을 하고 머리가 이렇게 제껴지는 순간 봤는데 주위에 한 15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 맞아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여학생들은 스킨헤드의 공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지하철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하고서 내리려고 저희가 이쪽 문에 섰는데 그 애들이 4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2명은 앞쪽 문에 쓰고 2명은 저희 뒤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리는 순간에 제일 늦게 내린 언니가 발로 등을 맞았어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킨헤드의 공격. 게다가 요즘은 겉모습만으로 스킨헤드를 식별하기 어려워 미리 피해 다닐 수도 없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워커를 신고 가죽 잠발 많이 입고 머리를 빡빡 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정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대낮에 전철이나 버스를 타더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친구랑 같이 탔을 경우에 말을 잘 안 하고 한국말이 들리면 저 사람은 딱 외국 사람인 게 딱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가만히 조용히 있거나 빨리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MP3 같은 것도 이젠 안 듣고요. 모자를 쓰고 다닌다든지. 지하철을 탔을 때 절대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끼지 않고 그리고 항상 앉지 말고 의자에 항상 일어서 있어서 남이 날 때렸을 때 내가 한 대 더 나도 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어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관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호루라기 불면은 좀 주위에 사람들의 시선이 이목이 되니까. 교민사회 역시 불안감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때리고 옛날에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흉기를 구성해갖고 하는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 씨가 피습을 당했던 지역의 한인 상가엔 교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 사람들 많이 와요?
사람은 많이 오는 거 기자들은 많이 오대요. 사람들은 안 오고 무서워서? 모르겠어.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간이 작은 사람 안 오겠지. 작은 사람 오겠지. 사건 현장 주변뿐만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내 한인 식당들은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빈자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 사실 이 시간쯤 되면은 사실은 테이블이 더 많이 좀 차야 됩니다. 손님들 많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이 피습 사건이 영향도 물론 조금 있을 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부분들이라서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을 상대하는 현지 여행사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모스크바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크렘린궁과 불궁광장에도 한국 관광객은 거의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러시아 시민들은 스킨헤드 범죄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Нет, в России ксенофобии нет. Это все знают. Ксенофобии в России нет. Какая-то молодежь просто которая не занята, заниматься нечем, может. Ну, это единичный случай, я не думаю, что это прямо. 반면 스킨헤드의 잔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Но они русских не трогают, якобы.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러시아 사람. А там кто его знает? Конечно, я беспокоюсь, я боюсь. 좀 두렵긴 한데 뭐 스킨헤드 이런 Все мы 거니까 боимся. 러시아 사람 잘 안. Мы не знаем, что это за люди. 스킨헤드들이 공개한 자신들의 훈련 장면입니다. 격투기에서 총검술, 때로는 사격 연습까지 군대 훈련을 방불케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 러시아에서만 20여 개 단체, 7만 명가량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스킨헤드 조직을 관리한다는 극우 정당의 대표는 그들의 폭력이 더 잔인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Форма скинхедов, она изменится. Я думаю, что что-то вот появится более радикальное. 이들의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지난해만 400여 명. 올해 들어서도 인종혐오 범죄로 보이는 사건만 40여 건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그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다음 달 올 들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날 학교를 아예 저희가 공문서를 써서 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교수님도 받아주고? 네. 왜냐면은 동양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걸 알아가지고 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는 스킨헤드의 인종차별적인 폭력에 단호히 대처해왔다는 입장이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Мы видим, что существующе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достаточно жесткое. Оно не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полную силу. 지난 7일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심시 피습 사건도 시간이 갈수록 범인 검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현지 교민들의 생각입니다. 용의자의 몽타주가 만들어졌다지만 사건 현장 주변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Были такие бумажки у нас. Кто видел бы? Но мы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видели. А где нету, да, листовок этих? Нет, уже все сорвали, выбросил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외교당국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현지에서 만난 일본인 학생 히로타 나오유키. 6개월째 이곳에 유학 중인 히로타 씨는 러시아 주재 일본 영사관이 보낸 이메일을 2580에 공개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피습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경계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 바로 이틀 뒤에 온 것입니다. Благодаря много информации мы можем узнать, что случилось каждый раз. Поэтому я думаю, что они
работает хорошо. 하지만 러시아 주한 대사관은 한국 유학생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한 뒤에서야 교민과 유학생의 연락처 확보에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학생이 어디서 다쳤어. 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쳤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이렇게 전해지고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외 교민이나 유학생, 여행자들이 해외 공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당하더라도 지금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들이 재외국민보호법 같은 경우가 있다면 법률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영사 조력이 법적인 의무가 될 경우에는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예를 들어 뭐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독일 같은 경우 이미 지난 1974년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수사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치료비와 보상금도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Eine möglichst präzise Unterrichtung ist wichtig. Und wie ich eingangs bereits sagte, geht es beim Schutz der Interessen von individuellen Staatsangehörigen nicht um die zwischenstaatlichen diplomatischen Beziehungen, sondern um die konsularischen Beziehungen. 붉은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지난달 25일. 낯선 타국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고 강병기 씨를 떠나보내는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저 자식은 제가 아무리 지금 아니라고 해도 갔어요. 안 와요, 이제.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첫날 백날 아니라고 해도 오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게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는 더 이상 없어야 돼, 이제. 정말로. 매년 1000만 명이 해외를 다녀오고 재외국민만 70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강 씨의 비극을 결코 특정 지역에서 빚어진 개인적 불운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